자,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왜냐? 땅을 사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막대한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구한 거냐? 바로 금융권에서 구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남의뜰 출자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은행권이, 금융권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했고,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자, 지분이 무려 4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돈은 32억밖에 안 돼요. 반면에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1% 지분밖에 없음에도 577억을 벌었습니다. 즉, 금융권이 돈도 되고 더 많은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5,700억이란 돈도 됐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지분까지도 43%나 가져갔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32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은행권이 손해보지 않았다. 제가 뭘로 가져갔다 그랬습니까? 자, 바로 수수료로 챙겨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료. 자,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은 200억에서 전결 한 방에 300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수료를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성남의 뜰에서 전결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200억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300억 수수료 바뀐 거죠. 자, 즉 은행권들은 수수료 장사를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즉 뭐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간 수익이 무려 700억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은행권이 금융사가 뭡니까? 지분으로 따졌을 때는 32억밖에 못 갖고 갔다. 이런 줄 알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아니다. 700억 가까이를 가져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화천대유가 초과 수익이 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그렇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결국에는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장동 원주민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 이 과정에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를 실무했던 실무과장은 대장동 아파트까지 분양받았었어요. 자, 하나은행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100% 해야죠. 누가 봐도 구린내가 확실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 금감원장은 이거 수사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러니까 오죽하면 17개 시민단체가 대장동 은행 하나은행 신속 수사 촉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금감원장은 수사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던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올린 것이라고요. 무엇보다 금감원이라는 곳은 어느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 있느냐면요. 영장 없이도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판단이 없이도 계좌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요. 자, 즉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된 이 수수료, 이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제대로만 파헤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재명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재명은 이 하나은행, 뭡니까? 이 금융사들이 화천대유가 초과 이익이 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 장사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한 것들이 있어요. 자, 시청률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그럼 아파트를 금융사가 짓습니까? 건설사가 짓습니까? 건설사가 짓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은 아파트를 만들 때 있어서 그 자금을 내는 곳은
금융사가 아니라 건설사입니다. 맞잖아요. 건설사에서 아파트 지어서 그 아파트로 분양 수익을 내는 게 당연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금융사가 아니라 건설사에서 돈을 대고 개발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장동만 이상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건설사가 제외가 된 거예요. 네? 대장동에서 원래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은 건설사가 돈을 대고 짓는 구조인데 대장동만 유독 건설사를 배제한 채 금융사의 돈을 받아서 땅을 사들이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걸 이재명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자,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대장동 자금 조달 안전성으로 금융사 위주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이재명은 건설사를 제외하고 금융사로 돈을 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뭡니까? 건설사가 아니라 금융사가 와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초과 이익이 날 거라는 걸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융사 위주로 구성했다고. 자, 그럼 뭡니까? 지금 건설사를 제외하고 금융사가 등장을 하면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수익 구조가 날 거라는 걸 이재명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보세요. 자, 이재명이 분명히 건설사가 아닌 자금 조달 안전성으로 금융사 위주 구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재명이 말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대장동 고위험이다. 그런데 막상 금융사들의 컨소시엄을 들여다보면 고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거예요. 즉, 금융사들이 돈벌이가 될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것을 대장동 고위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호도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걸린 거죠. 뭡니까? 대장동 주민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금융사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구조라는 걸 이재명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걸리니까 갑자기 이재명이 손절을 합니다. 어떻게 손절을 하느냐? 보십시오. 분명히 자금 조달 안전성 때문에 금융사 위주로 구성했다라고 이재명 스스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천이 걸리니까 갑작스럽게 하나은행을 수사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절을 한 거죠, 갑자기. 금융사 띄워줄 때는 언제고 이게 문제가 되고 걸려버리니까